28일 이후로 연장을 하려면 25일에는 결정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황교안 보고 아마 그 야당에서 오늘까지, 내일까지인가요? 22일까지인가 결정을 해라 한 것 같은데. 본회의가 며칠 날 있죠? 23일 본회의장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물 건너가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황교안이 결정을 안 해주면은 야사당은 황교안은 안 할 23일 하겠다.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지금 상정을 안 했습니다. 이 법을.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직권상정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정세균 의장이 안 한다 그랬거든? 안 하신다 그랬어요? 왜? 조금 전에. 그쵸? 압박해야지 근데. 지금 사실은 자유당밖에 반대하는 정당이 없어요. 예. 바른정당도 뭐 극히 찬성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반대는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야사당하고 무소속하고 합치면 가능한 거잖아요. 가능하죠. 근데 이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줘야 되는 상정이 건데. 되어야 하니까 상정 자체가 안 되면은 불가능한 거고요. 근데 직권상정 사유냐 여부를 받으잖아요. 아니 그거야 귀에 걸면 귀걸이지 뭘.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국가 비상사태다. 지난번에 그 테러방지법도 네. 국가 비상사태로 해가지고 직권상정했고 이게 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설례가 있잖아. 예, 이게 법원으로 가면은 판단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이게 정치적으로 정치인들끼리의 일이기 때문에 법원의 그런 심사 대상이 아니다,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 정세균 의장이 지금 이게 비상사태다라고 약간의 그런 무리를 무릅쓰고 상정한다 하더라도 직권상정하더라도 이게 법정에서 이제 법원의 판단으로 뒤집힐 일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보다 더 국가의 비상사태가 어디 있어? 이 시국에. 비상사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김진태가 속마음을 오늘 얘기했죠. 특검이 연장되면 박근혜 대통령 구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연장해야 된다. 근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직권상정 사유가 국회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잖아요. 제가 볼 때 여기에 해당은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정세균 의장이 무리를 무릅쓰고 상정한다면 그에 대해서 그걸 뒤집을 방법은 없겠지만 사법적으로. 아니 테러방지법 할 때는 국가 비상 사태였나? 아니죠. 그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했잖아. 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니지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손수호 변호사 네. 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들에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국민 한 80%가 특검 연장에 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당이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단 말이죠. 이게 여론의 압박에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늘 그렇게 해요. 그들은 늘 그렇게 그들은 해요. 늘 그렇게? 자유당? 네. 롯데로 보수 해서 15%를 믿는 거예요? 자유당은 이거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처음에 출당시킨다, 제명시킨다 했는데 안 하는 안 이유가 했죠.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까지 까먹으면 자유당은 5% 미만 정당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박근혜를 감싸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정당은. 야, 저거 박근혜 나중에 구속되거나 하면 뭐 어떻게 하려고 저런지 자, 그때는 모르겠네. 저들의 전략은 뭐냐.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그때는 동정심 유발로 자유당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내일 10시까지 황총리 쪽에서 이제 지금 우리 당이 농성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변수가 오늘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특검이 마이크 잡을 날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직접 국민에게 특검 연장을 호소하겠다. 의사표현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나 특검이 실제로 마이크를 잡고 대국민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는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직접.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황교안이 오케이 안 하고 만약에 직권상정을 했어. 그럼 다시 황교안한테 가잖아요. 황교안이 거부권 할 수도 있잖아요. 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지? 그때는 만약에 국회 직권상정으로 통과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못 이기는 척하고 사인할 것 같아요. 거부권 행사를 못 할 거예요. 만약에 거부권 행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냐에 대한 논란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국회 제의 절차에 돌입을 하는데요. 근데 그때는 벌써 특검이 끝났는데 뭐. 그러니까요, 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부권 다 절차를 밟아도 거부권 가지고 결국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정 의원 말처럼 과연 황교안이 여론의 그런 압박을 무시하고 이게 거부권을 행사할까? 이 문제잖아요.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질문. 예. 황교안은 대권을 접었나요? 아직 모르죠. 아직 말을 안 하고 있네. 대권에 대한 자기 꿈을 지금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황교안은 대권의 꿈을 접었다 폈다 하루에 12번씩. 부채네, 부채.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더웠다 식었다 막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빨리 펼쳤다
접었다. 빨리 결정해줘야 우리 내기가 우리 판가름이 나는데. 우리 에어컨 켰다 껐다 하는 거나. 아, 근데 저는 어떤 입장이었죠? 황교안이 출마한다는 안 거. 나간다고 했다. 안 나간다? 우리는 안 나간다. 까먹지 마세요. 이 손남매는 네, 나간다. 손남매는 나간다. 나온다. 양고기 먹으러 가자고. 이 작가하고 저는 안 나간다. 예. 이렇게 예언했었습니다. 제가 예언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예언한 것을 막 근데 저하고 돈 내기 크게 한 거는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생각하세요? 안희정 이재명? 지금요. 현재 녹음하는 이 순간 네이버에 가장 많은 댓글 기사가 안희정 사과 기사입니다. 예. 나 깜짝 놀랐습니다. 3천 몇백 개가 달렸는데요. 단 한 개도 안희정을 옹호하는 게 없습니다. 자, 그 2부에 있으니까 2부에서 합시다. 네, 그리고 네. 좀 전에 그 거부권 관련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권행위 살 것이냐 말씀을 이제 논의했잖아요. 예.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게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과연 독자적으로 결정할 그런 지금 상황인가? 제가 볼 뒤에 때는 박근혜가 있다.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그런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바보가 아니면 그 지시를 지금 왜 받고 그러니까. 있냐고.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 정치적인 거 아니면 뭐 총리로서 자기 인생이 제일 하이라이트를 맡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엔딩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기에 딸렸는데 그 지시를 받고 있다면 그건 바보지. 아니 근데 약점 뭐- 잡힌 게 있으면 그럴 수 있지, 약점. 약점이 무슨 공무원이 약점을 잡혀.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이 네. 바보가 아니라면 네. 여기서 연장을 해주면서 자기가 저기 대권을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마지막으로 라스트를 멋지게 자기 이름으로 올라가는 거죠. 연장 그렇죠. 승인하면은 지지율 0%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지지율 그렇지 않아. 그 친구는 아니 죄송합니다. 그분은 친하세요? 여기 해명하셔야 돼요. 나 어리잖아 예. 저보다.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어떤 배팅이라고 인생에 해본 적이 없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여기서 지지율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가 대권에 도전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총리로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의 마지막을 자기가 어떻게 장식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지지율하고 상관없이 역사에 오명을 남길 수 역사에. 있어. 근데 여기서 진짜 멋있게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많은 고민을 했다. 네. 근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네. 여기서 내가 어렵지만 결단을 네. 한다. 특검을 연장한다. 이것도 내기 한번 멋있지 해드리잖아요.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정청래 의원님 표정이 약간 동의하지 못하는 듯한. 아니 국회 직권상정 네. 하면 거부권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 그러나 거부권이 아니라 내일 그 답변을. 스스로 특검 연장에 본인이 사인하지는 않는다. 아.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공부를 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해. 안전하게. 그렇죠. 간다. 안전하게만 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서울대 나온 사람이 큰 사업가가 없어. 그래요. 그 연대 고대 출신들이 사업가들이 많아요. 노스페이스 있잖아요. 영업무역. 네. 그분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카지노 같은 데도 아마 안 갈 거야. 안 가지. 그냥 안 가지. 말레이시아 쿠알룸푸르 요즘 뭐 김정남 피살 사건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근데 쿠알라룸푸르 갔을 때, 야, 케이블카를 몇 킬로를 타고 올라가요, 산으로. 거기에 카지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다 가가지고, 10만 원이면 몇 달러야? $100. 100달러인가? 그만큼씩 다 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이따가 저도. 해봤는데, 아이고, 뭐, 소위 걸어가면 그 정도는 불법도 아닌데 뭐 괜찮아요. 괜찮아. 나는 소질이 없더라고, 그건. 아. 내가 사실 포카도 못 쳐요. 오. 근데, 제일 먼저 올인됐어. 네. 자, 그리고, 다른 얘기 또 한번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헌재의 판결이 언제 결정 날 것인가.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3월 초로 최종 변론을 쳐달라. 대통령도 나갈 수 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헌재에서 다, 야, 다, 됐어. 그런 하지 마. 다 됐어. 꺼져. 뭐 다 이제 하고 있잖아요.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판결을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소위 말하는 땡깡을 피우고 있어요. 법정 안에서 막 소리치고 항의하고 고성 지르고. 땡깡이잖아, 계속. 그리고 네. 오늘 기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가 단체로 다 빠져나올 수도 있다. 중대 결정. 예. 네. 이게 모든 변호인단 사태가 중대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굉장히 본인들이 보기에도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특히나 탄핵이 인용되고 즉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판단을 변호인들도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한 행동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대한변협 회장을 지냈던 이제 원로 법조인이죠. 예, 김평우 변호사 중간에 이제 그 합류했는데요. 재판정에서 이제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에게 결국은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냐.
라는 그런 고함을 지르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원로 법조인으로서 이런 행동을 이런 모습을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게 그렇게 썩 좋아 보지 않고요. 본인들의 어떤 그 주장을 관철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있었나요? 뭐 이렇게 재판소 헌재 재판관이 변론을 끝내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손들어서 나 변론을 준비했는데 밥 먹고 와서 하겠다. 네. 시간을 달라. 이거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그렇죠. 예, 자신이 지병이 있다, 당뇨가 있다, 그래서 당이 떨어졌다. 는 취지로 점심 식사 후에 계속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정미 재판관 대행이 다음에 하라. 다음에 또 잡혀 있지 않느냐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왜 함부로 재판 진행하냐는 그런 고함을 쳤는데요. 뭐 참 보기 좀 부끄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자꾸 딴지 피우고 목리 부리고 하는 것은 헌재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된다. 이거 갖고 자꾸 시비를 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유리하게 대통령 측에게 유리하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다면은 그걸 막지 못한다면 결국 예상되는 불리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뭔가 자신들의 어떤 자신들이 좀 피해자라는 헌재가 무리하게 결정을 했고 그러한 결정의 피해자가 결국은 대통령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탄핵에 찬성하는 70% 이상의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고 대통령이 더 우스워 보이는 일이지만 또 반대편에 서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럴수록 더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결국은 여론전 하려고 이러는 거네. 결국은 그렇죠. 근데 이거는 법리 싸움이 여론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동흡 변호사가 이제 헌법재판관도 지냈고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까지 되었던 이동흡 변호사가 중간에 합류했거든요. 그러자 그날 이동흡 변호사가 여러 가지 그런 법리적인 헌법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일원 그 주심 재판관 등을 비롯해서 이제야 헌법 재판 같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게 선배 그 헌법재판관에 대한 예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오히려 이동흡 변호사라는 거물이 등장을 했고 법리 공방이 이루어지는 게 오히려 그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헌법재판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부담 없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반대로도 읽을 수 있거든요. 결국은 중간중간에 여러 명의 변호사가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를 했는데 이들이 어떤 말을 하나하나 한 게 다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나중에 후배들, 또 일반 국민들께서 다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고 어떤 이야기를 했으며 그게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그 인물의 됨됨이 또는 변론 전략까지 다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사초로 남을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봅시다. 22일 날 이제 16차 변론이에요. 16차 변론이고 헌재의 타임 스케줄은 23일 날 지금까지 했던 거를 다 양쪽에서 제출해라. 서면으로. 그리고 24일 최종 변론인데 24일 최종 변론이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 박 대통령 측이 이걸 연기해달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22일 16차 변론에서 헌재가 최종 결정한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2일 날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 통보해달라. 그리고 출석은 최후 변론이 끝난 다음에는 없다. 예,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출석 일자는 헌재에서 결정하겠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해야 된다. 예. 이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이유가 없어. 못 나온다. 나올 이유가 없죠. 그냥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갈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헌재에서 어떤 코멘트를 한 번 했었냐면 헌재 판결은 보통 목요일 날 하는데 아주 특별한 판결 같은 경우는 굳이 목요일 날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먼저 복선을 깔았어요. 그래서 3월 9일이 목요일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3월 10일로 지금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 60일 이내가 최종일이 5월 9일이에요. 5월 8일이 월요일, 5월 9일이 화요일. 근데 중앙선관위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 선거가 통상 수요일인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중앙선관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5월 현재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5월 9일설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3월 10일 날 탄핵 결정하고 인용이 되고. 네. 자, 그러면 손변은 정의원 말처럼 24일 날 그대로 끝날 것 같아요. 최종 변론이? 끝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헌재가 여러 가지 그 대통령 측의 신청들을 다 지금 받아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볼 때 헌재가 24일에 마지막으로 변론을 하고 다음에 변론 종결하고 그 다음에 평의와 판결을 통해서 헌재의 그런 그 최종적인 탄핵 관련된 파면 관련된 그런 의사를 확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리고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내가 있잖아. 다들 그거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주심 재판관이 강일원 예. 재판관이잖아요. 네. 그분 인사청문회 위원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봤어 나 그거 동영상. 뭐 되게 못되게 굴대. 아니 근데 누가 20분짜리를 만들어가지고 봤어요. 그걸 인터넷 유포를 했어요. 그래서 나도 근데 누가 보니까 나보고 보라 그래서 봤거든. 천사 같은 양반한테 근데 뭐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당신은 정말 중요한 판결을 앞으로 하게 될 거다. 그때 제대로 판결하겠느냐. 그랬더니 강일원 하겠습니다. 재판관이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거를 누가 짐작이나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고 본인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나와. 근데 너무 그 신기하더라고. 그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더라고. 참 진짜 어떻게 그렇게 반듯하지 사람이.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줄 알면서 무슨 집도 그것도 뭐 그렇게 억울하게 그거 갖고 청문회 되게 못 살게 시대 그거 나 아니, 봤거든. 처음에는 네. 이제 이분이 세금을 탈루했어요. 1,600만 원인가?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은 몰랐대요. 몰랐다.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1,600만 원 세금 탈루한 것을 재판한다면 유죄를 때리겠냐, 무죄를 때리겠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본인이 할 말이 없지. 그게 세금을 탈루한 게 아니라 그 다운 계약서가 그게 다운 관례 계약서. 같이 했던 거죠. 예전에. 자, 근데 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먼저 그렇게 해가지고 기선을 딱 제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다 물어보잖아요. 영국 나치 헌법은 2009년도 독일 의회에서 헌법이 무효화했다. 그러니까 5.16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다 따박따박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그걸 자세히 봤거든요. 네. 보면서 이거 뭐지 하고 봤더니 이게 청문회야.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착하게 그 중간에 그 편집해서 그렇구나. 그게 중간에 정 의원께서 그렇게 못살게 그 탈루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얘기인 줄 뻔히 아는데 그걸 남의 얘기인 것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뭐 이럴 때 당신은 이걸 어떻게 판결을 하겠느냐.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제 얘기인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한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청문회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나갈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마지막에는 그냥 그게 이제 넘어가잖아요. 첫 번째 첫 질문이 그게있고 예. 3번 질문한 거를 편집해 놓은 거예요. 편집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난 그래서 이렇게 뒤에 가서 이렇게 다 받아줄 걸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었지? 첫 번째는 기선제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결하기 때문에 헌법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그 기준으로 모든 걸 판결해야 된다. 쭉 얘기를 했더니 다 인정을 했어요. 예. 이분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월 한 10일 안쪽으로 어쨌든 결판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3월 10일 유력설. 이렇어요. 9일에서 바꾸신 겁니다. 바꿨어. 아니 왜냐면 통상의 관례대로 목요일에 한다면 3월 9일인데 헌재에서 한번 코멘트를 왜 저걸 할까. 근데 굳이 목요일 날 우리는 안 할 수 있다. 특별한 판결이기 때문에. 그러면 3월 10일이지. 그렇다고 3월 8일 날 하기는 어렵잖아. 그럼 제가 비어있는 9일을 택하겠습니다. 아니야 9일하고 10일하고 내가 다 잡고 있는데. 뭐야 그게. 잡아서 뭐 할 건데? 잡아서 뭐 할 건데요? 아니 그런데 헌재에서 뭐 목요일 굳이 할 필요 없다고 했는 게 꼭 금요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수요일 화요일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8, 9를 잡은 거지. 두 개를. 그럼 제가 10일 잡겠습니다. 아니 뭐 이제 할 건데? 90을 저 잡았다니까. 선배님 뭐 하는 건데 지금? 네? 뭐 하는 건데? 뭐 하나 맞추려고. 네, 한번 맞춰보려고. 근데 손변이 참 예측하는 걸 조심스러워하더라고. 변호사는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막 던져. 그 변호사는 다 그래요. 변호사는 이게 책임질 아니 얘기 손혜원은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병우까지 구속되면? 그거 뭐 다 예상하는 걸 뭐 그래. 아니 특검 딱 뜨자마자 참, 이 세 명이 몇 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손병은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아니에요. 그거 다 무슨 이해했어. 뭐 모르죠. 아니 자 그런데 지금 3월 9일 10일 정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내 손의원이라고 그래. 선수 변호사. 저요? 근데 이거 부려가지고 미안해요. 아니, 정 의원이 9일 10일 얘기한 거는 입행하는데 2주가 보통 걸리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꼭 2주일 필요도 없는 거잖아, 이거는. 그냥 그럼요. 과정적으로 2주였잖아. 그럼요. 제가 빨리 봤을 할 수 때는 있어요. 대통령 출석 변수 있잖아요. 네. 이것까지 고려해서 23일 날 최종 그 준비서면 내라. 네. 이렇게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2, 3일은 이제 여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23일 딱 얘기한 것 같아요. 그거 안 받아주면 뭐 조금 더 땡길 수도 있고 하여튼, 예, 그쯤 돼서 결정 나는 거. 자, 근데 예. 3월 9일 날, 10일 날이 헌재가 지금 뭐까지 고려하냐면요. 대선 날짜까지 고려하고 있어요. 예, 예, 헌재에서. 예. 근데 3월 9일 날 하면 5월 8일 60일이거든. 그러면 월요일 날은 대선을 못 치러요. 일요일 날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날짜 바뀌었어요. 토, 일, 월. 4월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주면 5월 3일이 수요일인데 특감호의 탄신일이야. 물론 목요일 날도 할 수 있지. 근데 그 전주 수요일이 26일이거든요. 근데
중앙선관위에서도 굳이 수요일 날 할 필요 없다. 예. 이렇게 얘기했고 헌재도 굳이 목요일 날 통상의 관례대로 판결하지는 않는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이 지금 대선 날짜까지 고려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됐어요. 네. 특검이 연장되면 박근혜 대통령 구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연장해야 된다. 근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직권 상정 사유가 국회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잖아요. 제가 볼 때 여기에 해당은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정세균 의장이 무리를 무릅쓰고 상정한다면 그에 대해서 그걸 뒤집을 방법은 없겠지만 사법적으로. 아니 테러방지법 할 때는 국가 비상 사태였나? 아니죠. 그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했잖아. 함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니지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손수호 변호사 네. 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들에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국민 한 80%가 특검 연장에 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당이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단 말이죠. 이게 여론의 압박에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늘 그렇게 해요. 응? 그들은 늘 그렇게 그들은 해요. 늘 그렇게? 자유당? 예. 롯데로 보수 해서. 15%를 믿는 거예요? 자유당은 이거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처음에 출당시킨다, 제명시킨다 했는데 안 하는 안 이유가 했죠. 네.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까지 까먹으면 자유당은 5% 미만 정당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박근혜를 감싸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정당은. 야, 저거 박근혜 나중에 구속되고 나면 뭐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자, 그때는 모르겠네. 저들의 전략은 뭐냐.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 그때는 동정심 유발로 자유당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내일 10시까지 황총리 쪽에서 이제 지금 우리 당이 농성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변수가 오늘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특검이 마이크 잡을 날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직접 국명을 남길 수 역사에. 있어. 근데 여기서 진짜 멋있게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많은 고민을 했다. 네. 근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네. 여기서 내가 어렵지만 결단을 네. 한다. 특검을 연장한다. 이것도 내기 한번 멋있지 해줘야 않아요? 하나요? 멋있지 않아요? 정청래 의원님 표정이 약간 동의하지 못하는 듯한. 아니 국회 직권상정 네. 하면 거부권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음. 그러나 거부권이 아니라 내일 그 답변을. 스스로 특검 연장에 본인이 사인하지는 않는다.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공부를 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해. 안전하게 그렇죠. 간다. 안전하게만 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서울대 나온 사람이 큰 사업가가 없어. 그래요. 연대 고대 출신들이 사업가들이 많아요. 노스페이스 있잖아요. 영업무역. 네. 그분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카지노 같은 데도 아마 안 갈 거야. 안 가지. 그냥 안 가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요즘 김정남 피살 사건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근데 쿠알라룸푸르 갔을 때 야, 케이블카를 몇 킬로를 타고 올라가요, 산으로. 거기에 카지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다 가가지고, 10만 원이면 몇 달러야? $100. 100달러인가? 그만큼씩 다 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이따가, 해봤는데, 아이고, 뭐, 소위 걸고 그 정도는 불법도 아닌데 뭐 괜찮아요. 괜찮아. 나는 소질이 없더라고, 그건. 내가 사실 포카도 못 쳐요. 근데, 제일 먼저 올인됐어. 네. 자, 그리고, 다른 얘기 또 한번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헌재의 판결이 언제 결정 날 것인가.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3월 초로 최종 변론을 쳐달라. 대통령도 나갈 수 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헌재에서 다 그런 거 하지 마. 다 됐어. 꺼져. 뭐 다 하고 있잖아요.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판결을 내겠다. 이렇게 예언했었습니다. 제가 예언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예언한 것을 막 근데 저하고 돈 내기 크게 한 거는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생각하세요? 안희정, 이재명? 지금요, 현재 녹음하는 이 순간 네이버에 가장 많은 댓글 기사가 안희정 사과 기사입니다. 예. 나 깜짝 놀랐습니다. 3천 몇백 개가 달렸는데요. 단 한 개도 안희정을 옹호하는 게 없습니다. 자, 그 2부에 있으니까 2부에서 합시다. 네. 그리고 네. 좀 전에 거부권 관련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할 것이냐 말씀을 이제 논의했잖아요. 예.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게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과연 독자적으로 결정할 그런 지금 상황인가. 제가 볼 뒤에 때는 박근혜가 있다.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그런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바보가 아니면 그 지시를 지금 왜 받고 그러니까. 있냐고.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 정치적인 거 아니면 뭐 총리로서 자기 인생이 제일 하이라이트를 맡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엔딩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기에 딸렸는데 그 지시를 받고 있다면 그건 바보지. 아니 근데 약점 잡힌 게 있으면 그럴 수 있지, 약점. 약점이 무슨 공무원이 약점을 잡혀.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이 네. 바보가 아니라면 네. 여기서 연장을 해주면서 자기가
저기 대권을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마지막으로 라스를 멋지게 자기 이름으로 올라가는 거죠. 연장 그렇죠. 승인하면은 지지율 0%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지지율 그렇지 않아. 그 친구는 아니 죄송합니다. 그분은 친하세요? 이거 해명하셔야 돼요. 나 여기잖아 예. 저보다.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어떤 배팅이라고 인생에 해본 적이 없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여기서 지지율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가 대권에 도전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총리로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의 마지막을 자기가 어떻게 장식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지지율하고 상관없이 역사의 오면 국민에게 특검 연장을 호소하겠다. 의사 표현을 오늘 했습니다. 요런 그래서 압박하는 거네. 내일이나 모레나 특검이 실제로 마이크를 잡고 대국민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는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직접.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황교안이 오케이 안 하고 만약에 직권상정을 했어. 그럼 다시 황교안한테 가잖아요. 황교안이 거부권 할 수도 있잖아요. 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지? 그때는 만약에 국회 직권상정으로 통과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못 이기는 척하고 사인할 것 같아요. 거부권 행사를 못 할 거예요. 만약에 거부권 행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냐에 대한 논란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국회 제의 절차에 돌입을 하는데요. 근데 그때는 벌써 특검이 끝났는데 뭐. 그러니까요, 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부권 다 절차를 밟아도 거부권 가지고 결국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정 의원 말처럼 과연 황교안이 여론의 그런 압박을 무시하고 이게 거부권을 행사할까? 이 문제잖아요.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질문. 예. 황교안은 대권을 접었나요? 아직 모르죠. 아직 말을 안 하고 있네. 대권에 대한 자기 꿈을 지금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황교안은 대권의 꿈을 접었다 폈다 하루에 12번씩 합니다. 부채네 부채.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더웠다 식었다 막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빨리 펼쳤다 접었다 폈다 빨리 접었다 결정해줘야 우리 내기가 우리 에어컨 켰다 껐다 하는거나. 근데 저는 어떤 입장이었죠? 황교안이 출마한다는 안 거. 나간다고 못한다. 했다. 안 나간다? 우리는 안 나간다. 까먹지 마세요. 이 손남매는 네, 나간다. 손남매는 나간다. 나온다. 양고기 먹으러 가자고. 이 작가하고 저는 안 나간다. 네. 28일 이후로 연장을 하려면 25일에는 결정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황교안 보고 아마 그 야당에서 오늘까지, 내일까지인가요? 22일까지인가 결정을 해라 한 것 같은데. 본회의가 며칠 날 있죠? 23일 본회의장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물 건너가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황교안이 결정을 안 해주면은 야사당은 황교안은 안 할 23일 거고. 하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지금 상정을 안 했습니다. 이 법을.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직권상정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정세균 의장이 안 한다 그랬거든? 안 하신다 그랬어요? 왜? 조금 전에. 그쵸? 압박해야지 근데. 지금은 사실은 자유당밖에 반대하는 정당이 없어요. 예. 바른정당도 뭐 극히 찬성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반대는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야사당하고 무소속하고 합치면 가능한 거잖아요. 가능하죠. 근데 이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줘야 되는 상정이 건데. 돼야 하니까 예, 상정 자체가 안 되면은 불가능한 거고요. 근데 직권상정 사유냐 여부를 받으잖아요. 그거야 귀에 걸면 귀걸이지 뭘.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국가 싶었는데 비상사태다. 지난번에 그 테러방지법도 네. 국가 비상사태로 해가지고 직권상정했고 이게 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철제가 있잖아. 예, 이게 법원으로 가면은 판단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이게 정치적으로 정치인들끼리의 일이기 때문에 법원의 그런 심사 대상이 아니다,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 정세균 의장이 지금 이게 비상사태다라고 약간의 그런 무리를 무릅쓰고 상정한다 하더라도 직권상정하더라도 이게 법정에서 이제 법원의 판단으로 뒤집힐 일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무리수긴 대통령의 탄핵보다 더 국가의 비상사태가 어디 있어? 이 시기국에. 비상사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김진태가 속마음을 오늘 얘기했죠.